급각사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요거 124강에는 두 개 공부해요. 급각사라고 격각사? 급각사라고 하나 또 뭐 했지? 어머 단교관사. 너무 내 말 이번에는 있잖아. 이달에는 3번을 공부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또 빨리 해서 서정쌤한테 이걸 알려드렸지. 단교관사라고 급각사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이 급각사를 공부할 건데, 자, 이쪽에 와서 이제 난 이쪽이 더 안정적이야. 이거 공부를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 태아보험을 임신을 하면 태아보험을 꼭 가입해라.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왜 태아보험은 3주 지나야 가능하죠. 여기 다 보험하시는 분들 계시네. 3주 지나야 가능하고, 그리고 한 달 안에 이름을 올려서 우리가 그 증권을 받잖아. 이름 올리잖아. 올리는데 증권이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적장애라든가 선천적 기형이라든가 소아마비, 수족 이상, 낙상, 골절, 반신부수 이런 거는 물론 아주 정말 그 요즘은 의료 발달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보험에 제한을 좀 많이 줬어. 근데 이제 97년 입사를 했기 때문에 좀 오래됐는데, 서정쌤 말이 요즘도 어떤 보험사는 그거 QR코드 코드 해가지고 받아준다고 하긴 하더라고. 옛날엔 당뇨라든가 암하고 이런 거는 아주 어린 반포르치도 없었는데, 지금은 암, 당뇨 이런 것도 그냥 다 받아줘. 그리고 당뇨도 약만 꾸준히 먹고 고혈압도 약만 먹으면 병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신기해. 점점 오래 사니까 보험회사에도 그 영업성이 있어야 되잖아. 수익성이 있어야 되니까 많이 상품을 이렇게 좀 폭넓게 받아주시나 봐. 그래서 썸네일에 그냥 보험 꼭 가입하세요. 태아보험을 가입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가가 태어나서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제한이 좀 많으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제한하겠지. 뭐 할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담보를 걸거나. 그래서 태아보험을 꼭 가입하세요. 그러니까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무속과 사지 콜라보 124강 급각살, 급작전에 부러진다는 소리야. 급각이 급하게 위험하다 할 때 이제 급각, 순간적으로 다리가 부러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급각살. 그러니까 이게 급각살 있는 사람이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나는 그날 성수대교 건너갔잖아. 무너지기 전에 내 동생하고 형진이하고 둘이 버스 타고 건너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동신참치집인가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 나는 이제 홀 서빙 보고 내 동생은 그 군대 가기 전에 그거 배운이라고 이렇게 회 뜨고 하는 거 배우느라 같이 공부했는데, 엄마가 막 전화가 온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우리가 건너왔을 때, 우리는 9시 반까지 출근이니까 건너오고 나서 무너진 거야. 그러면 그때 급각살이 있는 사람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건 이제 신살을 공부하는 거지만, 신살이 사주 속에 들어있는 거가 아주 이게 아다리가 맞을 때 되면은 묘하게 희한하게 그게 꼭 그런 사람이 거기 있게 되더라고. 아이고 참. 그래서 급각살을 공부하는데 이거 이게 운이 운플러스야. 이제 운플러스 오늘까지 16일째를 하는데, 그래도 운플러스 신의 손 옥보이라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참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제 1편이 지금 조회수가 18만 명이 조회수 뭐라 그러지? 18만 회가 넘었다고 하시더라고. 아까 피디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그동안 12년,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공을 키워놨던 게, 그래도 이렇게 운플러스 신의 손 옥분이라는 이름으로 촬영을 한번 하고 나면서부터 그래도 뭔가 좀, 내공 있는 무당이구나, 그리고 뭔가 좀 틀리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진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내가 매번 상담하면서 느끼지만, 우리가 신점으로 보는 것도 물론 무당이기 때문에 신점이 가장 중요하지만, 신점 플러스 명리학은 꼭 배워야 되겠다. 모든 게 100%를 우리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100을 원해요. 100%이기를 원하는데, 명리학은 70%, 신의 영역은 30%인데, 우리가 직장 문제, 진로 적성은 사실 명리가 더 100% 잘 맞아, 선생님. 그쵸? 진로 적성에 대해서는 명리학이 더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용신 방향으로, 격국 용신 방향으로 잡아주면, 이왕이면 격국 용신 방향으로 사업하는 사람 잡아주면 더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구신 방향으로 잡아주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너무 진짜 명리학은 배워야 되겠다는 이게 내가 얼마나 내가 진짜 얘기를 하는지 정말 오늘 이제 처음 지금 여기 영상으로다가 이거 실시간으로 한번 이제 올려봤는데 무속인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화면을 들어와 보신다면 명리학 꼭 공부하세요. 그래야 100이라는 근사치에 우리가 가서 명확한 진단을 내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평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다르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상관으로 사는 사람, 투덜 상관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 감사한, 그러니까 정적인 정인, 정제, 정가. 그러니까 사흉씨는 불평, 사길씨는 감사야. 정인, 정제, 정관, 식씨는 사길신, 그 다음에 상관, 평관, 그 다음에 편제, 그것도 하나 뭐지? 평관, 그 다음에 사형신입, 상관, 그리고 편인, 평관, 상관, 편제, 편인, 사형신, 불평이야. 우리가 편식한다고 하거든. 우리가 왜 애기들이 진짜 나는 왜 음식을 니네는 왜 편식하냐는 게 그 편이 치우칠 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야. 그래서 편자가 들어가는 거는 편인, 삐딱한 생각, 편제, 좀 이렇게 치우친 돈, 평관, 정규직이 아니고 프리랜스직,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내 직장이 반듯하지 못한 건 평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평은 사흉신, 감사는 사주 명리로 말하면 사길신이라고 보면 될 듯 싶어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달라.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과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의 비관, 내가 59살 되고 13년 상담을 하면서 보면 이거 진짜 맞아.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막 진짜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지만 내일의 태양은 뜬다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어떡하니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비관적인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동생처럼 그냥 물러서지 못하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누나가 무당이니까 살려놓은 거잖아.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다르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 근데 내가 명리 공부하면서 바뀐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게 돼. 밤에 천일기도 가고 옥상기도 가고 막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어저께가 6월 1일이잖아. 그럼 그저께 5월 한 달 무탈하게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조상님 다 감사하다는 말을 요즘을 주세요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이게 대운이 바뀌었다는 증거 같아. 운이 바뀌었다는.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틀려. 그래서 긍정적과 막 그냥 비관적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불평보다 감사하며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축원하면서 운플러스 신혜선 옥부인이 이렇게 사주 명리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요 이쁜 사람 참 이뻐 누군지 이쁜 사람 사진으로다가 이렇게 예쁘게 정선민 쌤께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주신 거를 아주 그냥 너무 잘 요긴하게 잘 써먹고 막 꽃들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재주가 있으면 이렇게 나는 그냥 노란 글 하나만 올리는데 서정쌤은, 우리 선민쌤은 이렇게 예쁘게 올려줬어. 화면이 크게 보이니까 더 막 시원시원하게 예쁘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우리 이왕이면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해를 보냅시다. 신의 손 옥부인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사시기를 늘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급각살을 공부해요. 급각살이란 본인의 신체나 신체로부터 어떤 인자가 전달되는 형태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살이야. 몸에서. 아니면 이 몸 안에서 우리가 합병증 같은 거. 요 신체로부터의 어떤 인자라는 건 합병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뇨에 걸리면 일단은 시력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막 한번 지혈이 안 되고 잘라내잖아. 그러면 신체로부터 어떤 인자가 전달되는 거야.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렇게 내 몸에 늘어나는 거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외소증, 이렇게 우지부지 일곱 난쟁이 있잖아. 왜 백설공주 거기가 이렇게 이때 우리 지구상에 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키가 작은 부족들이. 그래서 외소증,
그거가 희한하게 대를 걸러서 나와. 대를 걸러서.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외소증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다음 때 말고 그 다음 때 걸러서 나오고 여자보단 남자 쪽이 더 많이 나와. 희한하게. 이 외소증이. 그 대를 걸른다. 그래서 구순. 이렇게 옛날에 많이 봤는데, 그쵸? 어렸을 때 우리 여기 이렇게 언챙이라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이렇게 그걸 구순염, 구계열, 언청이 옛날에 많이 봤는데, 지금은 세상에 그 애기, 우리 초음파로다가 임신했을 때 다 보더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 그거 보려고 입체 초음파. 아니, 우리 이준이 보니까, 그리고 자기 꽃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사진 찍으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엄마, 얘 저거야. 관종이야. 이래. 벌써부터. 이거 다 잡아내더라고. 세상 너무 좋아졌어. 이거 보려고 하는구나. 입체 초음파로. 웬일이야. 그게 보인다니. 세상에 얼마나 인간이 머리가 좋아. 그걸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참 대단해. 그리고 소아마비 등으로 고생하는 매우 강한 기운의 살이다. 저기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는 현대에서는 안 맞는 거야. 구명이고. 이게 당사주에서 유래된 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그 9,000년 전 막 그때는 이런 거를 치료할 수가 없었잖아. 그냥 낳으면 낳은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급각사를, 그래서 통계학이라고 했지. 급각사, 요런 질병에 걸리는 사람, 요런 선천적인 장애가 생기는 사람은 사주에 이렇게 급각살이 있었겠구나 하고 써놓은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야. 근데 지금 현대는 안 어울린다. 왜 그러냐면 죄다 잡아내니까. 와, 병원에 가서 잡아내는 거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 다 보여. 잘 나오지. 그리고 이 급각살이 있으면 반신불수, 그 다음에 수족마비, 그리고 고혈압, 지적장애 등으로, 지적장애라는 게 이제 약간, IQ에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 예. 그쵸. 그래서 그런 등으로 고통받는 흉살이, 아주 그냥 흉살인데, 지금 현재는 이거 다 잡아내니까, 이건 병도 아니다. 고혈압은 병도 아니야. 이미 옛날, 그래도 그 몇 년 전부터 보험회사에서 고혈압은 약만 먹으면은 다 받아들였어. 그래서 요렇게 고통받는 흉살이다. 그래서 급각살이란 월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달을 보면 돼. 우리 몇 월 달에 태어났지? 9월달. 아까 그 사주 한 번만. 신월생. 여기 그럼 아까 그 사주 한번 입력한 거 한 번만 봐주세요. 혹시 해당이 되나? 그래서 요거는 1월, 2월, 3월이야. 그리고 요거는 4월, 5월, 6월, 그다음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월지를 봤을 때 지지에 요거 해나 자, 묘미, 인술, 진축이 있으면 급각살에 해당이 된다야. 몇 월생이죠? 4월생이었지? 근데 미가 있지? 미가 있으면 일지에 있잖아. 나잖아. 바로 해당이 될 수 있지. 미토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왜 그러냐면 아까 요게 지금 이거 4월에 태어나신 분이 미월 있잖아. 그래서 김이 일주셨잖아. 김이 일주니까 요걸 반으로 해서 요게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이라고 안 생겨 먹었지? 배꼽을 기준으로 요건 하체, 요건 상체야. 배꼽을 기준으로 상체.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나는 을사니까 배꼽을 기준으로, 요거는 병화나 마찬가지라 했잖아. 양이잖아. 플러스. 그래서 엉덩이랑 하체가 같은 옷을 입어도 위에는 66, 밑에는 77 반 88을 입는다고. 그러면 여기 을목이잖아. 음의 기우니까 어깨가 좁잖아. 상체는 작고 하체가 큰데 이분은 똑같은 거야. 이게 통자야, 통자. 그래서 사람을 봐도 얼마나 이거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하고 배꼽을 기준으로다가 보면 돼. 만약에 그 다음에 임자일주다. 상체가 크고 하체가 아주 다리가 그냥 세 다리다. 각선미가 이쁘다. 이렇게 본다고. 요거는 하체, 상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가 하체에 조심을 해야 된다야. 이 사주는. 이 사주는 하체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급각설을 본다 그런 거야. 그러면 기미일주기 때문에 고 대운이 올 때 38부터 58세 사이에 아니면 35부터 55세 사이에 요 급각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월일시를 볼 때, 연월일시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이해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묘진월생이 사주 명식에서 사주에서 해나 자가 일지나 시지에 있다면 일지나 시지에 있다면 급각살에 해당이 한다였어. 일지나 시지에 있으면 급각살에 해당한다였어. 그리고 단 희신과 기신을 가려 판단해야 된다. 급각살이 와도 희신이면은 와야 돼. 나한테 도움이 어느 정도 덜 다친다는 소리야. 근데 급각살 플러스 기신하면 불난데다가 기름 붓는 격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합충형파해 그리고 기신과 희신을 가려서 판단해야 된다고 염두에 두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분이 만약에 공망이다. 그럼 괜찮아 또. 공망은 해당이 작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공망, 기신, 희신 막 이런 거를 봐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급각살이 예를 들어서 급각살이 기신이야. 기신은 뭐냐면은 여기 써 있어. 용신을 극하는 거야. 용신을 극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오전에 통변을 할 때 우리가 통변을 할 때 우리 그 갑인생이었잖아요. 갑인이 통변할 때 갑인이 태어난 달이 4월이었는데 무슨 여기가 뭐였어? 기사였어. 그리고 김이었지요. 그리고 김이었고 여기가 을해였어. 요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월지가 화잖아. 여름생이기 때문에 얘가 조후용신이라서 조후용신이라 그랬잖아. 항상 여름생은 겨울이 용신이고 겨울생은 여기 용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후용신인데 요 기신이란 말은 얘를 극하는 거. 용신이라는 건 쓸 용자를 써서 쓸 용자. 나한테 몸신자 나한테 꼭 필요한 오행이 용신이에요. 용신이라는 건 뭐냐면 용신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오행이야.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야. 그러면은 건강으로 봤으면 요거를 만약에 기신은 얘를 극하기 때문에 토겠네. 토국수 하니까. 그러면 봐. 이게 기신인 거야. 극하니까. 그래서 형제가 좋은 게 아니지. 나하고 틀려. 나는 형제가 등락예갑을 하니까 지금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거야. 나는 을목이다 보니까 옆에 갑진이 있어서 을목은 진토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것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을사지만 얘가 여기다 등락예갑을 하니까 나는 이게 용신이야. 그러면서 또 공망이야. 비겁이 용신이면서 공망이지만 이거는 언제는 그래도 용신이어도 공망이든 용신이든 어쨌든 간에 오행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을목은 등락예갑하니까 엄청 좋은 거야. 을목한테만 겁재가 좋은 거야. 인목이 있든 간목이 있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건 다 겁재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신인 거야. 기신. 형제들이 기신인 거야. 그리고 비겁들이 내 거 뜯어가려고만 하는 거야. 비겁도 기신인 거야. 뜯어가려고만 하는데 아까 서정쌤이 말씀하셨잖아요. 신강하면 그거가 나한테 뜯으러 왔다가 못 뜯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강해야 돼. 신강한데 간여지동이고 신강한 것 같지만 요렇게 묶여버리면 요게 또 목으로 변하니까 얘는 이 사주는 지축이 계속 흔들리는 사주인 거야. 그러니 무조건 인성이 있어서 늘 언제든지 지진이 나거나 천둥 번개가 쳐도 우산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걸 할머니가 3년 동안 공부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은 우산이 지진이 나든 뭐든 나만 신강하면 나는 버틸 수 있거든. 그래서 사주는 통변할 때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비겁도 기신이고 형제일수도 다 기신인 거야. 본인은. 그래서 일간이 원래는 싫어해야 돼. 싫어하는 십신이 바로 기신이다. 공부하는 거고 구신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용신 막 그거 잡으실 때 가르쳐 줄 거야. 구신은 용신을 극하는 기신을 생해 주는 거야 또. 골치가 아파. 이 말은 뭐냐면 봐봐. 선생님은 지금 요거 사화를 극해주는 해수가 용신이잖아. 응? 그럼 이 해수를 극하는 게 토가 기신이란 말이야. 근데 요거를 생해주는 게 뭐야? 화. 이 화가 또 얘가 구신이라는 거야. 구신. 그러니까 이것도 별론 거야. 요 사주에서는. 응. 화하고 토가 이
토가 결국은 도움이 안 돼서 화대운, 토대운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금수대운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신이라 그러고 아주 그냥 귀신 같은 구신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용신이 꼭 필요한 오행을 극하는 요놈을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구신이라 그러고 귀신은 용신을 극하기 때문에 요거 용신 귀신 공부할 때 요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하지만 여기다 써놨어. 지금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급각살이 귀신인데 요게 얘가 뭐야? 그러면 선생님 공부할 때 지금 저거 뭐야 저게? 얘가 내가 사월에 태어났잖아요. 사월에 태어나서 얘가 뭐냐면은 귀신이잖아. 귀신인데 얘를 또 생해주는 게 이게 구신이잖아. 이렇게 생해주고 활생토 해주니까 구신이잖아. 그래서 급박살에 통근하는 일간이면 본인 당주. 당주라는 거는 일주. 나. 일간. 우리가 이건 무당에서 쓰는 말 당주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날 굿을 우리가 치료해 줄 사람. 그래서 일간 당주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급각살에 통근하는 일간이며 세상에 여기 또 기잖아. 통근하지. 기미일주니까 이 샘플이 여기 앉아 있었네. 통근이란 뭐라는 기미일주예요. 얘가 뭐야? 얘가 귀신이잖아. 근데 귀신인데 여기에 정을 기가 들어 있어. 아이고. 요거 지우고 기가 들어 있어. 그러면 요거 기토 요렇게 올라갔지. 이걸 통근이라고 말해. 통근. 뭐 투찰했다, 투간했다, 통근했다, 밑에서 올라갔다. 그래서 용신 잡을 때, 우리가 격 잡을 때 이걸 쓰는데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공부 가르쳐주면 요걸 통근이라는 거야. 이건 오리지널 올라갔잖아. 샘플이야. 본인 당주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꽁꽁 묶여 있는 거야.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거지. 신경통, 관절염, 풍치, 소아마비, 디스크, 척추장애, 골절, 수족 부상 등이 발생하기 쉬운 사주인데 그러면 저 괜찮았는데요 한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을 넘어가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저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러게요. 분명히 사주에서는 신살명리에서는 그러라고 했는데 왜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밀리는 거야. 공부 안 한 사람이고. 이렇게 연월일시가 있잖아. 그럼 요거를 반으로 이렇게 나눴어. 그럼 요거를 이렇게 15세부터 18세까지 여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 대운수가 빠른 사람은 15로 자르고 대운수가 만약에 7, 8, 9, 0이면 요걸로 자르면 돼. 그러면 여기 여기서 38세부터 58세지. 여기 그리고 이제 59세부터 78세지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야.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 이분은 여기에 있어. 일간에 있어. 언제 이 급각살에 해당이 되냐를 봐줘야 되는 거야. 연월 일시 중에서 여기는 언제야? 여기는 15세까지인가? 그러면 여기 올 때, 이대운이 올 때. 요거 이해했죠? 요렇게 연월 일시가 있을 때 여기는 태어나서부터 15세까지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39세부터 여기까지 58세까지 작용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김이잖아. 그러면 이분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수가 뭘로 갔어? 5로 갔어? 대운이. 아니, 그거 이렇게 대운이 숫자가 4야, 5야. 4. 54세부터 쓰신다는 거예요. 급각살이 해당이 된다. 지금 만으로 52세? 아직 작용을 안 하는 거야. 그 말 하는 거야. 여기 올 때 여기가 김이니까 여기가 올 때 김이니까 이때 급각살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신경통, 관절염 이런 것도 걸리지만 급각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에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나오지만 사비 망하거나 뭐 돈이 문제가 생겨나 그리고 급각살이 생기면 이걸 단순히 판단하면 미토가 뭐야? 미가 겁재들이잖아. 비겁재. 그것도 그 사람들도 급각살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했냐면 궁성을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궁성을. 그럼 이 사주가 만약에 태어나서부터 15세 사이 있었으면 이런 거에 방치가 될 수 있었겠지. 그래서 요렇게 본다. 급각살이란 여성은 생리통, 두통, 산후통으로 고생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곧 폐경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고생 안 할 거야. 이거 생리통으로는. 근데 산후통도 고생 안 할 거야. 만약에 되면 두통은 올 수가 있어. 그때 편두통이라든가 두통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수기 과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수가 많아. 우리 여기 저기 부천 예당쌤은 수가 부족했던 거야. 수가 부족했는데 여기는 이게 많은 거야. 화기 가다가 화토동법으로 해서 밑에 해당돼. 여기 해당이 돼서 수가 많은 사람은 냉대하증, 여성의 분비액이 많아져서 적색, 백색, 무색의 대학을 흘러내리는 현상을 냉대하증이라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적색이나 아니면 노란색은 문제가 생긴 거야. 병원 가서 꼭 검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수기 과다인 사람은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급각살이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은 수기 과다가 아니고 뭐냐면 4월이 미월에 태었으니까 이거에 해당이 돼. 그래서 화기 과다야. 화토동법으로 다 불이야. 그래서 화기 과다는 건혈대하증. 피가 마르는 거야. 피가 마르는 거야. 건조해서. 맞아. 피도 수니까. 그래서 건혈대하증이 생기고 얼굴이 검어지고, 여기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냉대야. 넘쳐가고, 여기는 말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검어지고 몸이 야위어 식은땀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고 생리가 순조롭지 않다가 폐경이 되기도 한다. 화기 과다인 사람이. 그래서 여자가 화기 과다인 사람은 자궁의 착상을 잘 못해. 아기가 정자가 이 자궁 안에서 수가 많은 데서 꼬리가 달렸잖아. 그러면 좀 물이 많은 쪽에서 있어야 되는데 착상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거 뭐냐? 흘러. 유선이 자꾸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자꾸 아기를 실패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많은 거야. 화기. 그리고 이것도 많아도 안 돼.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균형학, 절기학, 그 다음에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아름다운 사주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극각사를 또 이제 풀어가지고 설명하자면, 시지 혹은 육친상으로 자손이 급각살이며 자녀가 다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육친을 보는 거야. 지금 우리 김이기 때문에 비견을 본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기토에 여기 이게 아니고 이게 만약 급각살이 걸렸으면 바로 자식이 가는 거야. 여자는 금이 자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찾아보면 돼. 여기는 목생화를 해야 되니까 화가 있어야 자식이지. 이건 토생금이어야 되는데 없지. 자식이 없지. 요것도 없지. 요거 두 개는 목생화니, 여기 화생토잖아. 만약에 화일간이면은 가능해. 요게 화일간이면은 화생토하니까. 근데 이거는 극각사는 월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요것도 안 돼. 그러면 여기에 월지에 신유술이 있는 사람이, 신유술의 이거 입장에서는 뭐야? 신유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위에 일간이 인이 되려면은 수일간, 수생목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가 되려면은 화생토잖아. 그래서 일간이 요게 식신으로 작용하면 자식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식을 임신을 하면 태아보험을 그러니까 요게 식상인 사람. 나는 화가 식상이거든? 목생화 하니까. 그래서 내 생일달에 태어나서 나는 진월생이잖아. 진월생이 없어. 나한테 필요한 인성이 없어. 이럴 땐 또 엄청 도움이 되네. 근데 진월생인데 얘가 천간의 개묘년, 개가 올라올 때, 그러면 여기 자수가 좀 이렇게 도킹하잖아.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겹질리거나. 그래서 나는 가끔가다 겹질리거나 막 이렇게 전에 한번 아마 그랬나 보다. 작두를 타는데 작두 다리를 우위로 이렇게 작두에 재물을 안 얹고 밑에다 모르고 해서 막 뛰다가 발가락으로 거기를 이렇게 쳤어. 그래서 골절이 생긴 거야, 발가락에. 시퍼렇게 부어오르는 거야. 막 뛰다가 탁 쳤는데 아마 그럴 때 내가 급각살로 순간 골절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발가락이 그래서 병원에 가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올라간대. 그래도 그 진단서 떼어주더라고. 30만 원. 골절. 막 뛰는데 탕 쳤는데 세상에 골절이 된 거야. 아마 그때 개면연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명식에
원국에 급각살이 있고 사주가 평고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고립이란 뜻이야. 여기서는 옛날 말로 평고했지만 이거를 고립이야. 고립 해서 막힌 곳이 많으면 고립했으니까 극만당하지. 내가 생애 중에 바쁘니까 설기가 안 된다는 뜻이. 막힌 거는 설기가 안 되면 중풍에 걸린대. 우리가 이렇게 오행으로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인비만 많아. 식상이 없어. 그러면은 시컷 먹었어. 배변을 못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식상이 뭐냐면 똥간이야. 똥간. 시원하게 똥을 보는 곳이야. 그래서 봐봐. 나 돈으로 칠 때 내가 개똥참외를 먹었어. 똥을 쌌어. 그 개똥참외가 나면 또 열리잖아. 밭에서 참외가 열리잖아. 그걸 열매라 그러잖아. 우리 시골에서 참외 먹고, 그리고 옛날에는 시골이 이렇게 보면 변을 보고 재 있잖아. 재나 쌀 빠고 나는 껍데기 그걸 놓고 그거 삽으로 이렇게 덮었어. 그래서 뒤에서 두염을 썩게 한 다음에 그걸 거름으로 썼잖아. 인분을 거름으로 썼어. 근데 우리가 개똥참외를 먹고 똥을 쌌어. 그랬더니 그 똥이 나중에 밭에 갖다 뿌리니까 참외가 나왔잖아. 수박도 나오고 토마토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오이도 나오지. 그게 열매야. 근데 이게 없어. 그럼 못 사잖아. 그럼 누렇게 뜨고 변 못 봐도 큰일 나잖아. 똥 오른다 그러지. 그래서 이게 식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식상이. 그래서 항상 순환해야 되는데 요게 막혀버려 만약에. 그러면 중풍에 걸린대. 어머. 화가 많으니까 뇌경색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없어서 금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금이 없으니까 설기가 안 되니까 뇌경색 진단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여기 샘플링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샘플링이 저기 앉아 있네. 어머머머. 간경화는 또 간이 고립됐었던가? 목이? 사해충. 보니까 사해충 때리고 막 그러네. 세상에. 그래서 사주 명식에 원국에 급각살이 있고 사주가 평고해서 막힌 곳이 많으면 중풍에 걸린다. 중풍 조심하시고 식상이 없으니까 더 조심해. 그리고 용신이 완전히 고립이잖아. 화를 잘 내고 게으르며 운동 부족인 사람이 수목응결 되어서 있다면 습관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된다. 수목응결. 있잖아. 이 수목응결 이런 건 활동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수다 부먹 같은 거야. 나무에 물이 많으면 둥둥 떠 있어서 수다 부먹 썩잖아. 근데 이게 수목응결이 뭐야? 춥다는 거야. 겨울에 겨울에 얼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거야. 겨울생이 특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습관을 바꾸도록 해. 우리가 식상은 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계속. 그래서 식상이 없는 사람은 족욕을 많이 하세요.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족욕을 많이 해서 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겨울생은 수목응결되어 있다면 습관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교간살이 한문으로 끈을 단절한다. 강칼에 내리친다. 막 이 말하지. 그래서 끈을 단을 쓰고 다리 교각 그러잖아. 우리가 교각이 무너졌다. 성수 대교가 무너졌다고 할 때 교를 요걸 쓰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빗장관. 우리가 그 빗장관 여기서 공부했지.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 귀문간살 할 때 빗장관이야. 그리고 죽일살. 다리가 끊어져서 죽고 문을 열고 들어와가 죽인다. 뭐 아무튼 그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게 다리가 끊어진다는 흉살인 거야. 그러니까 당교간살이 있는 사람은 하체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하체를. 이따가 당교간살 말고 또 하나가 뭐지? 우리가 공부할 거? 나 무인성이. 이런 거 다음 살 할 때는 전체적으로 조심해야지. 당교간살만큼은 다리를 조심해야 한다. 사고로 팔다리를 크게 다치거나 영구 장애를 입는다는 의미로. 근데 유독 교통사고 나서 의죽을 끼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사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옛날에는 당교간살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야. 이게 이제 통계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로 팔다리를 크게 다치거나 영구 장애를 입는다는 의미로 급각살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 당교간살이. 지금 당교간살로 넘어와 버렸네. 얘기하다 보니까. 급각살은 앞에 갔고 당교간살로 넘어왔어. 그래서 당교간살은 앞에.
급각살과 비슷한데 당교간살은 하체 쪽에 조심해야 되고 급각살은 전체적인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전생에 다른 사람을 다리 밑으로 밀어 다치게 했거나 만든 사람이 환생에 그 업을 씻기 위한 살이라고 한다. 이게 왜냐면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만든 신살이기 때문에 당, 송, 오 막 이런 그 당나라 시대, 오나라 시대, 총나라 시대 막 요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지금이야 다리를 그렇게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리도 되게 많았지만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다리 폭파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 근데 거기에서 아마 싸움하다가 적과 다리 밑에서 집어 던지거나 막 했던 그런 살생을 했을 때 다리 밑으로 사람을 집어 던졌다는 소리야. 이건 놀다가 던진 게 아닐 거야.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할 때 보쌈 해가지고 집어 던지거나 못 찾잖아. 그래서 밀어 다치게 만든 사람이 환생해서 죽은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임을 해준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서정쌤을 다리 밑으로 던졌어. 그러면 내가 다음 생에 지금 이 생에 온 거야. 이 생에 와서 극각사를 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고전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중국은 거의 이런 도교라든가 아니면 전생업을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우리처럼 비슷한 그런 전생업에 의한 에너지로 인해서 지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전생에 나라를 말아먹었나 봐.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나 봐. 이런 뜻인 거야. 내가 지금 힘들게 사는 건 내가 전생에 잘못 살았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된다. 다음 생에 우리가 이런 극각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학문을 풀어놓은 거지. 그래서 당교간살은 어떻게 보냐면 아까 급각살은 월지를 봤잖아. 몇 월에 태어나서 일지하고 시지에 뭐가 있냐를 봤는데 이것도 월지를 봐. 그래서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이게 바로 12띠야. 이거를 자축인묘, 진사, 오미 할 때 여기서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래서 우리가 12지, 12띠. 띠, 왜? 몬띠 할 때. 그래서 위에 요거를 일지라고 얘기를 해, 그거를. 12지. 그 다음에 시간, 몇 시에 태어났냐, 우리가 물어보지. 그래서 요거는 시간만 본다. 아니야, 일과시를 본다. 이것도 일시를 보는데, 인일에 태어났거나, 인시에 태어난 거. 똑같이 봐. 똑같이 보는데 위에 아까는 인묘진을 나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는데 이거는 하나하나씩 보는 거야. 아까 인묘진은 해, 자가, 국각살이었는데 지금 이거 하나 보는 거야. 그래서 인월에 태어난 사람이 1월생이 갑인일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인시에 태어나면 국각사. 그래서 묘월생이 묘일에 태어났거나 묘시에 태어나면 국각사. 나는 없어. 여기 사도 없어. 이렇게 자기 거 해당하는 걸 보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면 그걸 단교간살이라고 나는 내가 단교간살이 있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중년 이후에 써지는 신살이네. 일지하고 시지를 보니까 50대 그러니까는 이게 중년 이후에 써지기 때문에 만약에 단교간살이 극각살이 십성으로 작용해가지고 부인이 잘못되거나 재산이 날아가거나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네. 이게. 그래서 당교간살은 월지를 기준으로 본다. 똑같아. 급각살도 월지를 기준으로 봤고 당교간살도 월지를 기준으로 본다. 인월에 태어난 사람이 연지, 일지, 시지에 인이 있으면 당교간살을 보는데 있잖아. 연지를 안 넣는 사람도 있고 연지를 넣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내가 연지를 쓴 거야. 보통 보면 일지, 시지를 많이 막 자료를 준비해 보니까 연지보다는 일지, 시지를 많이 본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냥 폭넓게 썼지만 일지, 시지에 인이 있으면 당교간살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교간살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그 지위가 하락할 위험이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우리가 38세 40부터 그 이후에 진급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진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같은 동기인데도 이 사람은 자꾸 누락이 진급해서 그러면 그 사람 당교간살을 보면 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그 지위가 자꾸 하락을 한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진급을 하는데 나만 못 올라가는 거야. 특히 5급 공무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거 있으면은 결국은 그냥 만년 그렇게 계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실 경우가 생기지. 그리고
또한 타인과의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항상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에 끊어지면 개인의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야. 그래서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늘 말하잖아.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사주 명리를 공부한다고 했어. 20대, 30대는 질풍노도라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지만 40, 50에서 중년에 가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점점 올라가고 진급해야지.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만년 과장, 만년 막 이러면은 그게 그 가족이나 아니면 와이프 입장에서 아니 왜 맨날 만년 가정에 로비 시커내봤자 안 됐잖아. 돈만 쓰고. 그게 바로 이 사람한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와,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자꾸 진급을 못해요? 뭐 그러면은 그 사주 남편 걸 이렇게 봐주고 이런 거 있으면 공부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겸손하려면은 기도하고 공부하면 겸손해지더라고. 자꾸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단교간살이 있는 사람은 중년과 말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인생에서 그래도 정말 그 실력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정체적인 삶을 살까 볼 때는 반드시 단교간살도 한번 살펴볼 만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방과 대처법, 우리가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고 단교간살이 사주 만약에 있으면 정기적인 운동, 근육과 관절을 보호해야 된대. 다리가 끊어지는 살이니까.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지시지에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고관절이 나가거나 다리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시지에 있는 사람 특히 거기는 60, 70, 80의 문제가 생기는 자리잖아. 그래서 미끄러우면 항상 바닥을 조심하고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혈압이 제일 중요하다. 혈압으로 인해서 쓰러지니까. 혈압을 항상 조심해야 돼서 단교간살 있는 사람이 있어. 저는 뭘 조심할까? 혈압 조심하세요. 혈압 때문에 60, 70, 80에 쓰러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잘못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게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통변을 해줘도 좀 괜찮을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정신적 안정,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이런 글씨 자체가 약간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글씨야.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잘해야 되고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문불출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되니까 공부하러 나가든 운동하러 나가든 뭔가 이거 취미생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일지나 시지에 단교간살이 있는 사람은. 단교간살이 낀 사람은 유년 시절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아까 연주도 봤잖아. 연주도 봤기 때문에 팔,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잘 넘어진다. 나는 종아리 쥐가 잘 났거든.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럼 아마 대운에서 여기 내가 지금 이제 월지가 진월이잖아. 그러면 요 대운에서 요럴 때 그 쥐가 잘 날 수 있었을 거야 아마. 여기 신월에 그래서 팔, 다리에 쥐가 엄청 잘 났어. 그래서 특히 연지를 봤을 땐 유년 시절에 조심해야 된다. 단교간살이 있는 사람 그리고 팔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잘 넘어진다. 교통사고 등으로 수족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 다음에 육체의 상실은 이거 내가 오장육부가 튼튼해 특히 외모가 만약에 이렇게 의수를 했거나 의족을 하게 되면 사람이 두문불출하게 되고 그 대인기피증에도 오고 자신감이 상실되거든. 그러니까 이미 단교간살이 있는데 가족들은 조심해야지 미리 예방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간에 조금 조심하면 되고 특히 이거를 폭넓게 보면은 인월생인 인시에 인달에 조심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돼. 나는 신월에 조심하고. 그리고 나는 또 을사일주니까 사신형을 치니까 내가 요거 신하라고 4월에 조심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이게 나는 또 정관이기 때문에 상관경관을 해. 그러니까 진월생은 나는 조심해야 돼. 응용하면 더 좋다. 상관경관하지 인사형 치지 사신형 치지 막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공부가 되면 응용하면 돼. 사는 축에 신 받았잖아. 아니 축에 신 받았다며. 축대운에 그러니까 응용하면 좋다. 무조건. 그러니까 묘월생은 달에 조심해야지.
응용하면 좋다. 그래서 당뇨간살의 작용이 심하면 소아마비 등 선천적 지형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 출산태기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이거 없이 출산태기를 해야지. 그래서 참 출산태기이 엄청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자연의 섭리대로 그냥 자연분만 하면은 자기가 바코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가져오지만 우리가 부모가 출산태기를 할 때 요거 없이 하게 되면 이 당뇨간살 피해는 잡아주잖아, 내 자식한테. 그래서 출산태기를 할 때도 이거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 당뇨간살의 작용이 심하면 소아마비 등 선천적인 기형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건 자연분만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인은 50견, 낙상, 골절 등을 주의해야 하며 고혈압, 뇌졸중, 중풍이 올 수가 있다. 고혈압,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쓰러지는 거야, 원래. 뇌졸중, 중풍, 고혈압으로 쓰러지지 그냥 사고서 외에는. 그래서 항상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당뇨간살은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흉살의 기운에서 벗어나려면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 당뇨간살이 없더라 그래도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주가 오행이 골고루 있는 사람은 당뇨간살이 있어도 괜찮아. 순환생생이 잘 되니까. 근데 치우치면은 이거를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또 그거를 이제 예방하려면 그냥 운동하면 돼.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108배. 수면장애 극복하고 불면증 스트레스도 해소돼. 땀을 뻘뻘 흘리니까 되게 좋지. 108배 하고 나니까 잠 잘 자고 이게 지금 나야. 만약에 내가 늘 말해 콜라병이야. 콜라병에 콜라가 이만큼 남았어. 썩어 들어가. 근데 여기다 있잖아. 이걸 비우지 않고 여기다가 새 콜라나 자꾸 집어넣으면 탁해져 버리지. 근데 이걸 쏟아져. 엎어서 비워봐. 그러면 이걸 비우고 나서 새 콜라 담으면 금방 또 채울 수가 있잖아. 그 뜻을 내가 설명한 거야.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 우리 마음의 이 속에 탁한 기운이랑 안 좋은 기운이 꽉 차 있는데 명리를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다고 되겠냐고. 저기 내면은 썩고 있는데. 그래서 108배를 하면 비운다. 비우고 나면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겠냐고 해서 108배를 시킨 거야. 그리고 우리 고소영 씨가 아기 셋을 낳아도 다이어트로 쓴 게 108배잖아. 체형관리, 전신운동이 되는 게. 근데 108배를 하시더니 잠 잘 자야지. 그리고 있잖아 108배 하면서 막 땀을 흘리고 막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지. 근심 걱정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냥 코 골고 자. 그래서 내가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도 108배 하면 있잖아. 그 108배 하면서 하다못해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 이미 다 우주가 들어. 그래서 108배 하는 거야. 어떨 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8배 하게 되고. 정말 저 너무 힘듭니다. 금전이 너무 힘듭니다. 막 그냥 건강이 너무 힘들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게 있잖아. 이 에너지가 펑펑 퍼지면서 우주로 다 나가서 어느 수호신이 돕더라도 돕는 거야. 그래서 108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청 좋은 게 절운동이다.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그거 있잖아. 절을 잘못해서 그러고 그건 핑계야. 나는 그러면 이미 죽었겠다. 3000배 15번 하고 1000배를 밥 먹듯이 하면 난 죽었겠네. 근데 내가 여기 엘보가 온 게 뭐냐면 투어마린 두꺼운 10mm 염주를 가지고 330배씩 100일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나간 거야. 그 투어마린 무겁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기도를 잘못해서 난 여기에 문제가 생겼지. 무릎이나 허리나 발목아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 허벅지로 올린다. 절을 할 때 허벅지로 올리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절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이제 끝으로 신의 손 옥부인이 사주를 그러니까 신사를 강의하려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언하고 싶을 때 가끔 쓰는 데가 있는데 사주의 흉살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작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 흉살을 합이 와서 잡아주거나 파가 와서 충이 와서 깨주면 괜찮아. 합이 묶여서 답답한 거 충이 와서 깨주고 파가 와서 깨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흉살이 있는데 이게 용신이거나 그러면 또 반으로 작용가 꼭 필요하니까 흉살이어도 용신으로 오면 좋아. 이런 식으로 모두가 작용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주 명식 8글자를 다 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합충형파해가 그것만 알면 돼. 제일 중요하다. 합충형파해 신살보다도. 그래서 있잖아 어부지류로
이렇게 소 뒷걸음치다 쥐새끼 잡는다고 합충형팔만 알아도 이거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서정쌤이 가르치시는 기초는 하늘이 무너져도 공부해야 된다. 일주가 약하거나 패왕할 때 흉살에 반응하게 되는 거야. 중심을 못 잡을 때.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극신약사주. 말 그대로. 신강하거나 천간에 지제 뿌리가 다 있으면 여기도 해당이 안 돼. 신살에도 끄달리지가 않고 합충 형파해가 온다 그래도 지진이 일어난데도 내가 신강하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극신약하거나 신약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신에선 옥부인의 조언에서 일주가 흉살로부터 여기 있잖아. 충, 형, 파해를 당하거나 흉살이 관살에 해당하며 이게 칠살이 뭐야? 저승사자라 그랬잖아. 우리가 호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관살에 해당하며 관은 나를 치잖아.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며 그러니까 내가 을목이 옆에 편관이 있어. 해당하면 작용이 심해진다는 거야. 근데 그걸 식신제사라거나 편관 합사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사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흉살이 관상에 해당하면 작용력이 심해진다. 식신도 없고 그거를 상관합사로 잡아주거나 식신 제사할 게 없으면 더 심해진다는 거야. 관성이며 칠살이며 그래서 심해지며 운에서 불운 똥통대운이라든가 아주 너무 힘든 대운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묘, 절 이런 걸 만나며 절지 12운속으로 묘지, 절지, 뭐 사지 이런 걸 만나게 되면 흉살이 작용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흉살이 있다고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편중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그 서정쌤은 현대명리를 공부하시고 나는 그래도 서정쌤과 심산 스승님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대명리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무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무속인들이 쓰는 거는 그런 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하지만 이거를 맹목적으로 무당이라고 해서 그 신살 쪽만 몰아붙인 바로 그게 혹세무민이고 못 풀어 하면서 돈 쫓아가는 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그 관법을 찾게 돼. 통변법을. 찾게 되고 또 많은 지식을 이렇게 머릿속에 넣다 보면 요땐 요런 거 설명하고 요땐 요런 거 설명하고 요땐 요런 거 설명하면서 다방면으로 통변하는 실력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으로 막 아니야 명리가 좋아 현대 명리가 좋아 하는 거는 절대로 옳지 않은 명리학자의 그 생각이다. 이거를 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당교관사라고 급각살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급각살과 당교관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걸 만나면 이걸 육친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어. 육친으로 해석할 수 있어. 만약에 그 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인성이면 엄마가 문제가 생길 거고 재성이면 아버지가 문제가 생길 거고 내 와이프가 문제가 생길 거고 또 그때 하필이면 50대 60대에 급각살이 오게 돼. 그게 재성이다. 그럼 돈이 날아갈 거라고. 돈이 날아갈 거라. 그렇게 관성이다.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남자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응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응용을 하려면 책받침 그려져 있는 거. 거기에 십성, 육친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십성, 육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육친, 십성 또 하나 뭐죠? 십성, 육친, 우리가 같은 말로 쓰는 거. 십신, 맞아. 십신, 십성, 육친은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그거를 응용하라는 뜻이야. 결국은 당교관사라고 극각사를 공부할 때는 내가 월지하고 일지 있을 때 그 시기가 오면 나한테 십성이 뭔가 그거에 문제가 생긴다. 재성이 날아갈지 관성이 날아갈지 아니면 식상이 날아갈지 그 다음에 인성이 날아갈지 인성이 그때 오면 문서가 날아갈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알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서정쌤께서 일주론에서 뭐가 공부하시죠? 갑진일주하고 갑진일주하고 갑술일주 공부하니까 지금 여기 이거 라이브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 10분 후에 서정쌤이 갑진 갑술일주 공부하시니까 또 들어와서 함께 공부 같이 해보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